대표님, 요즘 병원 원장님들 만나면 최근 들어 블로그 조회수가 갑자기 안 나온다는 말씀들 자주 하시던데, 심한 곳은 조회수가 반토막이 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네, 최근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마케팅 하는 곳들은 아마 다들 멘붕이실 텐데, 오늘 콘텐츠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솔루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진단하셨을 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 네이버에 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웹사이트 통합 노출 확대예요. 예전 네이버 검색 첫 페이지는 사실상 네이버 콘텐츠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뭐 지식인, 카페, 블로그가 대부분이고 외부 사이트는 사실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뭐 법률이나 의료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외부 사이트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병원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들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외부 사이트까지 들어오면서 경쟁 상대가 확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로그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ADHD 테스트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외부 사이트가 5개나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블로그 자리는 딱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블로그만으로 승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때문에 타격이 더 큰데요. 바로 AI 브리핑의 등장입니다. 네이버가 구글처럼 AI 요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자가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법을 검색하면 예전에는 블로그 목록이 쫙 떴었는데 이제는 AI가 관련 정보를 먼저 요약해서 보여줘요. 환자가 굳이 블로그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타격이 꽤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충격적입니다. 네이버가 20년 넘게 유지해오던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관 검색어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검색하면 도수치료 효과, 도수치료 비용 이렇게 연결되면서 트래픽이 계속해서 발생했었는데 이걸 없애고 AI 추천 검색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AI가 알아서 다 추천해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병원 블로그 마케팅에서 쓰던 공식들이 다 쓸모없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메인 키워드를 제목 앞에 무조건 넣는다든지 본문 키워드에 몇 번 이상 반복하고 글자 수는 얼마 이상 써야 한다든지 그런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 탭, 주제 인기글처럼 기존 방식으로 노출되는 영역에서는 아직 유효한 방법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또 최근에 깜짝 발표를 하나 했어요. 바로 AI 탭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검색창 옆에 AI 탭 버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환자가 거기서 어깨가 자주 빠지는데 어떤 병원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검색하면 네이버가 보유한 블로그 후기, 플레이스 정보들을 통합해서 바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마케팅 관점에서 이 AI 탭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엄청난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강남역 근처 허리 디스크 잘 보는 병원 추천해줘. 비수술 치료 위주로 라고 입력하면 AI가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랑 블로그 후기를 조합해서 병원을 추천해줘요. 네, 이 말은 곧 내 병원이 AI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색에 걸리는 글이 아니라 AI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업계에서는 이걸 SEO에서 AEO, 즉 답변 엔진 최적화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제는 AI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어보면 핵심 꼭지 중에 제로클릭이라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SEO 기반이 아닌 AEO로 콘텐츠 제작을 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병원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AI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환자의 검색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검색하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분은 현재 나의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어떤 분은 이미 진단받고 치료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글 안에 자가진단 기준, 병원 진단 절차, 치료 옵션까지 다 담아줘야 돼요. AI가 어떤 의도의 환자에게도 이 글을 추천할 수 있게요. 두 번째는 제목과 도입부를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예전 공식이 키워드랑 후킹 문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제목에서 바로 보여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도수치료 효과 없다는 분들이 놓친 것, 3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이유, 만성 허리 통증 기준. 대상이 명확하고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AI가 탐색하기 쉬워져요. 그럼 지난번에 다뤘던 콘텐츠에서 후킹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후킹이 필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콘텐츠가 어떤 주제의 글인지 좀 더 명확하게 쓰되 카피 제목에 후킹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저번에 알려드렸던 이익 강조 기법이나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병원 블로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쓰는 거예요. 효과 좋은 치료, 빠른 회복, 친절한 병원, 이런 표현은 사실 AI도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써야 해요. 체충격파 치료, 주 2회 기준 치료했을 때 4주, 통증 수치 평균 40% 감소처럼 숫자와 조건, 범위가 들어가면 AI가 이 글을 정보로 인식하고 추천 소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글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맞아요. 결론을 먼저 써야 해요. 병원 블로그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 병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런 식의 도입부로 많이 하죠. 사실 AI는 여기서 핵심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무릎 연골 손상,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표, 추천 조건, 구체적 수치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AI가 정보를 추출해서 환자에게 추천해주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변화 앞에서 병원 마케팅 담당자나 원장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변화는 막을 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AI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플랫폼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컨텐츠는 어떤 알고리즘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AI 시대일수록 우리 병원 잘해요가 아니라 이런 환자에게 이런 이유로 이런 치료가 맞습니다를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는 병원이 선택받게 될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컨텐츠 퀄리티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